네, 8월 미국 S&P 글로벌 PMI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래시 예비치가 나온 거고요. 복합지수로 보시게 되면 54.1로 집계가 됐습니다. 전달보다 더 떨어졌고 서비스 PMI 같은 경우에는 55.2로 지금 전달보다 더 확장 영역으로 위치가 됐습니다. 제조업 보시게 되면 48로 집계가 됐죠. 보시게 되면 진전달이 48.6이었으니까 더 낮아지는 흐름을 보여줬고, 사실 S&P 글로벌 PMI 같은 경우는 제조업이 확장 영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ISM과 달리 어느 정도 미국 제조업 경기가 회복된다, 이런 근거로 사용됐던 게 S&P 글로벌 자료였는데, 그런데 이제 S&P 글로벌까지도 제조업이 위축 구간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왔고요. 특별히 이제 생산량 측면에서도 그렇게 확장세를 유지하던 S&P 글로벌 제조업 PMI가 위축 영역으로 떨어졌다는 것은 좀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ISM이든 S&P 글로벌이든 PMI 조사는 설문조사 방식입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가 연준이 발표하게 되는 산업 생산은 직접적인 필질 데이터이기 때문에 산업 생산하고의 추이를 많이 비교를 하게 되는데, 사실 이번에 산업 생산 최근 영상 올려드린 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이 되었고 생산량 자체가 둔화되는 흐름이 뚜렷하게 나왔습니다. S&P 글로벌 제조업 PMI 생산량 지수와 연준의 산업 생산 측정치와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생산지수도 50 미만으로 위축 영역에 들어섰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더불어서 ISM과 S&P 글로벌의 차이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그동안 ISM 제조업은 저조했던 이유 자체가 미국 기업의 해외 현지 공장, 해외 지사를 포함해서 집계를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글로벌 경기가 미국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침체에 가까운 하방 사이클의 압력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ISM 제조 PMI가 더 낮게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S&P 글로벌은 미국 사업장에 제한돼서 미국 영토 내 공장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특정에서 측정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물론 시장 영향력은 ISM이 더 큽니다. 조사 방식이 사실 PMI면 구매 담당자 지수인데, 구매 및 공급 담당 임원에 제한된 ISM과 달리 CEO도 설문조사에 참여를 하고 CFO도 참여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기 전반에 대한 질문이 상대로 많고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질문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S&P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이 프라이스 가격 흐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의미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조사하는 항목 차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제가 보기엔 재고 섹터예요. 재고에 대해서 많은 비중으로 조사를 하는 게 ISM이고, 그거에 비해서 조금 덜 상대적으로 약한 게 S&P 글로벌입니다. 따라서 제조업 사이클은 재고 순환, 재고 사이클하고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제조업 PMI, ISM PMI를 더 선호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물론 오래됐고 시장 영향력도 더 큰 게 ISM이긴 합니다. 어찌됐든 미국 영토 내에 미국 사업장으로 제한해서 조사를 했던 특징으로 그동안 그래도 S&P 글로벌 제조 PMI가 50 이상에서 확장 영역으로 어느 정도 상반기까지 흐름을 이어왔다가 최근 들어서 재차 50 미만 위축 영역으로 떨어졌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결국에는 제조업 경기가 회복되는 모습은 아니다, 다시 한번 S&P 글로벌도 뒷받침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봐야 되고, 이 오른쪽 차트 보시면 이 노란색이 제조업 지수입니다. 이 50 영역으로 재차 떨어진 거 확인이 되시죠? 전반적으로 5월달 미국 S&P 글로벌 플래시 PMI는 아무래도 복합지수가 계속 확장 영역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전반적인 비즈니스 활동 측정 측면에서는 견고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런 수준이 3분기 내에 지속된다면 미국 GDP가 계속해서 확장 영역에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이거죠. 서비스 부분은 견고하고 증가된 속도로 확장이 되고 있다. 결국에는 서비스가 직전 달보다도 더 상승했기 때문이죠. 근데 그에 비해서 제조업 생산은 지금 더 하락을 했고 50 미만 위축 영역으로 떨어졌죠. 이 수치가 14개월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감소를 했다, 이겁니다. 더불어서 의미 있는 부분은 고용이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였는데, 제조업의 고용은 사실 거의 바닥에서 정체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서비스 부분의 고용도 지금 감소를 했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물론 서비스 부분의 고용이 줄어든 이유 자체가 사실 수요 부진이라기보다는 채용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지금 응답이 나온 상황이고요. 어찌됐든 종합적으로 8월에 있어서 고용이 줄어든 부분은
3개월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다. 이렇게 봐야 되고, 사실상 이런 측면에서 서비스 부분의 고용이 채용이 어려워서 감소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결국 불법 이민자들이 순중되지 않은 부분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겠죠. 지금 서비스 업종이 제시하는 고용 컨디션을 미국인들이 소화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결국 불법 이민자들이 급감하면서 그에 맞춰서 고용이 줄어든 그런 흐름으로 엿볼 수가 있는 거고, 지난 5개월 중 3개월 동안 순 일자리가 감소를 보였습니다. 이런 추세가 20년 상반기 이후 가장 약한 급여 성장세를 나타낸 것으로 기록이 된 것인데, 서비스 부분의 일자리가 다시 한번 감소했다는 게 특징이죠. 물론 제조업은 워낙에 업황이 안 좋기 때문에 바닥 국면에서 정체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다만 서비스 분의 고용 감소는 주로 직원 채용과 퇴사자를 대체 채용하기 위한 어려움이 반영됐다. 이렇게 봐야겠죠. 제조업의 고용시장 냉각은 비즈니스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고용이 늘어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봐야겠죠. 다음으로는 20년 6월 이후 가장 적은 폭으로 가격 상승률이 기록이 됐습니다. 상품이든 서비스든 가격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다. 이 얘기죠. 뒷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요. 전반적으로 제조업 PMI부터 살펴보겠습니다. S&P 글로벌 플랫이 미국 제조업 PMI 7월달 49.6에서 8월 48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2개월 연속해서 상품 생산 부분의 비즈니스 조건이 악화되었다. 이걸 나타내고 있죠. 12개월 이후 가장 빠른 악화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PMI 구성 5개 모두가 8월달에 약화된 것으로 나왔고, 특히 신규 주문과 재고의 감소율이 증가했다. 이게 7개월 만에 처음으로 공장 생산이 줄어드는 흐름으로 집계가 된 것입니다. 고용은 계속 바닥에서 정체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공급업체 납품 시간도 2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이는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약세로 돌아섰다라고 봐야 됩니다. 결국에는 원자재 보충도 없고 재고 증가도 없고 이런 흐름, 수요가 전반적으로 약할 때 나오는 특징들이 모두 나오고 있는 것이죠. 보시게 되면 공장의 원자재 구매 8개월 만에 가장 급격한 속도로 감소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수요 부진의 내용은 완제품 재고가 크게 늘어나는 흐름으로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4개월 중에 세 번째로 크게 늘어났다. 특히 이제 미완성 재고죠. 이런 생산 과정 중에 있는 재고 물량인데, 이런 축적 부분이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 증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는 예상보다 낮은 판매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뜻이죠. 수요가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완제품 재고가 크게 증가했다라는 의미 자체가 제품이 예상만큼 팔리지 않다라는 뜻이죠. 이 시장 전체의 수요가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 뜻은 기업들이 실제 수요보다 더 많이 생산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제품 재고라든지 미완성 재고 축적이 늘어나고 있고, 원자재 구매 또한 급격한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재고 레벨이 형껏히 떨어져 있는 수준에서도 이런 수요 부진으로 인해서 재고가 늘어나지 못하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흡사 과잉 재고의 모습과 비슷한데, 물론 지금 과잉 재고의 모습은 아닙니다만 재고 축적이 일어나지 못하는 모습이 결국에는 수요 부진의 영향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결국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면 가격을 낮춰야 될 수밖에 없을 테고, 기업들 입장에서 수익성이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재고가 계속 이렇게 쌓여있고 재고 축적에 부진하게 되면 생산을 줄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전반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산업 생산 전체적으로 둔화, 감소, 위축되는 흐름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심해지면 고용 감소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경기 침체 사이클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다음은 가격 보겠습니다. 8월 S&P 글로벌 PMI 가격 부분 한번 살펴보면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평균 가격 1월에 잠시 일시적인 하락이 좀 나타났고, 이를 제외하고 보면 2020년 6월 이후 가장 느린 속도로 상승, 한마디로 상승세가 둔화됐다, 이 얘기죠. 현재 인플레이션은 팬데믹 이전 10년 동안의 평균을 소폭 상회했다.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이션 자체가 과거 평균 10년 동안 레벨에 살짝 넘어선 수준이죠. 제조업의 판매 가격이 소폭 상승했지만 7월 수치를 놓고 봤을 때 1년 만에 최저치였기 때문에 이런 소폭 상승분 큰 의미가 없다라고 봐야 되고, 최근 수치가 팬데믹 이전 평균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서비스 부분의 판매 가격은 2020년 5월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수준까지 지금 떨어져 있다.
팬데믹 이전 평균을 마찬가지로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 그쳤다. 지금 전체적으로 물가라든지 가격 추이는 디스인플레이션 추이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이게 중요합니다. 이러한 가격 상승 둔화, 평균 가격이 지금 계속 둔화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기업들 입장에서는 투입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 와중에 나타난 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기업들 마진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가 평균 비용이 8월에도 변함없는 속도로 상승했다. 투입되는 매출 원가의 가격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7월이 4개월 최고치였는데 이와 동일하게 변함없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수준의 평균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겁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마진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런 매출 원가의 인플레이션 추이를 놓고 봤을 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서비스 부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 얘기입니다. 서비스 부분의 투입 가격 인플레이션, 사실상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7월에 4개월 최고치에서 약간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제조업 같은 경우는 여전히 5월 이후 최고 수준으로 가속화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전반적으로 8월 미국 S&P 글로벌 PMI를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8월 견고한 성장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복합지수가 계속 확장 영역에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이런 추이로 놓고 봤을 때 3분기 연간 GDP 2% 이상의 연평균 성장률을 가리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경기 침체 우려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데이터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판매 가격 인플레이션이 팬데믹 이전 평균에 가까운 수준으로 떨어져 있다. 한마디로 물가는 잘 잡혀가고 있다. 이를 근거로 금리 인하 가능성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S&P 글로벌의 이제 분석 내용이고요. 따라서 어찌 보면 연착륙의 시나리오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데 이 헤드라인 수치 말고 세부적으로 S&P 글로벌을 따져보면 연착륙 시나리오의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장은 점점 더 서비스 부분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고 경제 사이클을 주도하는 제조업은 하락세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제조업 부분의 선행 지표가 주문 대 재고 비율인데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 얘기죠. 제조업이 다시 하락세로 떨어졌다 이겁니다.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제조업이기 때문에 제조업이 이렇게 계속 하락세를 이어가게 되면 미국의 경기 확장이라든지 생산성 증가는 사실 한계치에 달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서비스분의 성장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인가? 결국 기업들은 채용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용이 감소하기까지도 했다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임금 상승률을 지속하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투입 비용이 높아져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상황이 계속 유지하게 된다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가격을 높일 수도 없는 수요 부진 상황이라서 마진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8월 S&P 미국 글로벌 PMI를 정리해보면 인플레이션이 점차 계속해서 정상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불균형 속에서 경제가 둔화될 리스크가 있다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8월 미국 S&P 글로벌 PMI 한번 살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미국 경기에 대해서 서비스 부분이 주도를 하는 모습이 나왔지만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을 한번 가져보게 되고 제조업이 다시 턴어라운드 돼서 경기가 재차 확장되는 그런 흐름의 모습은 일단 아닌 것으로 S&P 글로벌 PMI에서도 재차 확인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